브랜드라는 거는 본질이 뭐죠? 잘 팔리는 식. 많이 눈에 띄는 거라 많이 팔리는 거. 많이 특정 카테고리. 소비자들한테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더 많이 헤쳐먹는 거가 브랜드입니다.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많이 팔리고 뭐 유명한 게 브랜드라고 인식하지만 판매자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올해 더 편하게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게 브랜드라는 개념인 거죠. 12월은 이제 순수익 1,900만 원 찍었던 이제 벨크라고 합니다. 월 1억씩 이제 순수익을 모으고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이제 교육생들 기본적인 좀 태도나 이런 패턴들이 그들은 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거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데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벌크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됩니다. 되게 큰 참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드려 패면서 해요. 사람들 피가 터져도 안 고쳐주고 그냥 죽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반도체 회사들도 반도체 공장에서 암으로 죽거나 이래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런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터터 카페에서는 벌크라고 활동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제 2023년 5월부터 승항하고 이제 엔터터 기준 이제 순수익 월 1,000을 11월에 달성하고 12월은 이제 순수익 1,900만 원을 찍었던 이제 벌크라고 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삭발한 모습을 보니까 또 응원하게 되네요. 질문 주시죠. 일단 지금 저는 제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상량이 얼마나인지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월 1억씩 예, 순수익을 모으고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이제 교육생들 공통점은 일단 결핍이 깊고 깜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외에 또 이제 기본적인 좀 태도나 이런 패턴들이 그들은 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거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데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벌크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됩니다. 왜냐면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 말랑말랑임이 없어지면, 좀 더 지독함에 대한 느낌이 강해지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지독함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큰 참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갈 수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참치 원양어선 이제 동남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두드려 패면서 해요. 사람들을 피가 터져도 안 고쳐주고 그냥 죽은 사례도 있고, 그러고도 그냥 참치 결과만 나오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반도체 회사들도 반도체 공장에서 암으로 죽거나 이래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그렇게 조금 너무 특출나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딱 잡고요, 그거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나 감수해야 될 것들을 다 배제합니다.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계속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전자적으로 그거를 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잔인함이고 어쩌면 좀 뻔뻔함인데, 그런 뻔뻔함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목표를 잡고 배제할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절대적인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 결핍도 다르고 뭐 방식도 다 다른데, 그 뻔뻔함과 지독함, 그리고 본인의 어쩌면 이기심이 지금 사실은 이커머스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저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저격당하지 않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린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외적으로 보이는 선함보다 지독함이 더 있나 보네요. 요즘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억울로나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에 매번 데미지를 입으면 못 올라갈 뿐더러 이 일을 계속 유지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단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벌크님은 조금 더 급성장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1월부터 온라인 정규 강의를 수강을 했고, 그래서 12월부터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약 600만 원, 그리고 순이익은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났고요. 이번 달에는 순이익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지금 이제 3일 지났는데 벌써 매출이 200만 원 이상 나가지고 뭐 순이익 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그 다음 달을 어떻게 또 목표를 채워야 되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일 지났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더 올라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저라는 알을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월 1억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단계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상되는 그런 뭐 실패, 시행착오,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만나서 느낀 감정으로는 우리는 어차피 그 결핍이 바뀌지 않잖아요.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고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핍에 대한 걱정은 없고 계속 노력은 할 수 있는데 내 환경 조성이나 좀 배제할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하다가 자꾸 무너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특히나 아기 키우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미리 적어놔야 돼요. 애가 아플 때는 한 3 정도 내가 일하는 에너지를 써야겠다.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해놓으면 힘들지가 않은데 아예 100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한 번에. 그럼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가치부자님한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1억을 벌기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억을 벌 사람인가요? 저는 제가 1억 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근거로 이해하세요? 1억 벌어본 적이 있으세요? 1억까지는 아니고 한 월에 3천만 원까지는 벌어봤었는데 지속적으로? 아니면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었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조금 목표 지향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 독하고 좀 단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조금 강하면 다 1억 버나요? 그렇진 않지만 그거를 기반 삼아서 계속 저도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라 또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거니까. 왜 물어보냐면 본인이 그거를 믿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1억을 당연히 벌어야 돼. 이게 사실 1억을 벌 수 있다가 아니라 1억을 내가 지금 못 버는 게 어이가 없고 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 드는 거지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GDC가 연습생 때 좀 더 까칠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는 본인이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데뷔한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내가 더 춤 잘 추고, 내가 더 노래 잘하고, 내가 더 노래 잘 만들고 어이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제가 한 달에 순수히 5천만 원 미만으로 벌 때의 감정이었어요. 근데 열받게 나를 칭찬하더라고. 야, 너는 뭐 이렇게 치킨집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너무 대단하다, 줄 서 있고 막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 가치부자님이 미래를 갔어요. 근데 미래에 한 달에 3억씩 벌고 있어. 근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이번 달에 월천하겠네 막 엄청 칭찬해. 그게 기분 좋습니까? 야, 장난 아니야 지금? 나 지금 이제 시작한 거 나 훨씬 더 많이 벌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거만해 보니까 얘기를 할 필요 없지.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 수 있다가 아니라 벌어야 되고 버는 모습이 당연한 건데 지금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건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게 좀 더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분노가 따라옵니다. 옆에 있는 저 빠바이가 나보다 더 많이 버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의의 경쟁이고 칭찬해주고 이러지만 결국에 인생은 내 비중이 90% 이상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겪은 거를 우리 가치부자님의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이 일을 계속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계속 못할 가능성도 높더라고요. 돈을 좀 벌어도. 그것만 경계하면 그리고 계속 지금의 그 눈빛을 갖고 한다면 1억까지 가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좋겠어요. 다음은 캐플님은 그냥 넘어가도 되죠? 아니 그 질문을 이렇게 길게 썼어. 네. 불안함이 사실 네, 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직접 들으셨나요? 네. 그렇게 오셨던 분이라 더 이제 잘해드리려고 한 거죠. 네, 질문 빨리 3초로 안 돼. 네. 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18기 오프라인 강의 들었던 캐플이라고 하고요. 순수익은 저번 달에 이제 딱 월 1,000을 넘어가지고 사실 감사하긴 하지만 좀 수익에 대해서 좀 아직도 계속 미련이 많이 남고 화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오. 그래가지고 이게 제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업데이트하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사실 제대로 시작한 게 업데이트하고 한 게 한 세보니까 한 17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이 했네? 근데 저는 감히 한 거기 80% 정도의 알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알에 대해서 비슷하게 갖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슷한 관여도와 비슷한 상세 페이지 제작과 비슷한 타겟 설정과 비슷한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도 효율이 안 나니까 계속 그 알에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효율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왜 나는 월 1,000을 딱 하나로밖에 못 달성했을까? 내가 다른 알을 메이드할 때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가 되게 궁금하고 네. 답답했습니다. 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감이 없어서 그래요. 어, 감이 너무 없어. 네. 17개까지는 한 3, 4개 정도 메이드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감이 없는데 또 두 번째로 뭐가 없냐면 인내심이 없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년 반 되는데 하나만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 하나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좀 슬프지만 최소 1년 반이면 3개 정도는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가 떨어졌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그 정도 매출까지 나온 게 있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여자를 한번 만났어요. 어릴 때. 근데 그때 이후로는 연애를 못했어. 그거를 얘가 연애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한 5번 정도를 계속 되게 예쁘고 착한 사람들 계속 만났어. 그러면 얘는 잘 만나고 연애도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력이라고 증명할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네. 캐플님을 사실은 제가 초능력자예요. 네. 이 캐플님을 한 명 더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이따 머리카락 하나만 주고 가면 똑같은 캐플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러면 2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캐플이 하나 더 생겨요. 네.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업무 효율을 높여서 지금 하는 거에서 내가 2배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어떤 부분 때문에 잘 됐는지 판매됐는지 이걸 파악해서 그거를 복제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시간을 늘어나게 해주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으로 만들어진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걸 판매하는 거는 제 관여도 5만 써도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롤렉스 같은 시계를 제가 M시계라고 만들어 1,000만 원에 팔아요. 그거는 똑같이 5의 관여도로 잘 팔릴까요? 아니죠. 모든 아래 이 관여도가 다른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의 80%는 비슷하게 다 한 것 같은데 왜 안 된다. 이게 거기서부터 이미 탈락이죠. 그거는 상관이 없지. 여기는 오히려 2배 이상을 들여서 나중에 더 크게 오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얄팍하게 그냥 잠깐 해서 버는 카테고리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이나 감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R에 대한 효율을 높이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네. 시즌 한 개, 질병 한 개, 그리고 불편함 한 개. 이거를 3개를 동시에 매번 합니다. 기억하세요? 네. 시즌 1개, 불편함 1개, 질병 1개. 네. 이걸 하면 뭐가 중요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시즌 쪽이냐, 질병 쪽이냐, 아니면 불편함 쪽이냐. 근데 저는 스테디는 불편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 속 불편함. 네. 질병 쪽은 조금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지독한 사람들, 양심불수가 높은 사람들. 근데 지금 돈을 잘 벌고, 근데 캐플린이 양심불수가 엄청 높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런 쪽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상 불편함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대체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질 스테일 쪽으로 가는 거라서 조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채널에 대한. 근데 캐플님은 그쪽에 대한 경험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로 저라면 한 달에 3개씩 할 것 같아요. 해서 사실 우리가 기존 알이 좀 판매가 되고 있고 뭐 된다고 하지만 그 알에 계속 집중한다고 시장이 커질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밸런스를 한 5 정도는 둬야 돼요. 5대 5로. 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혹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감이 사실 네. 이 제품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될 때 그거를 버릴 줄도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서 네. 사실 안 되는데 계속 붙잡다가 같이 기존에 있는 것도 약간 놓치게 되는 그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언제 버리면 될지 좀 친구를 손절해 본 경험 있으세요? 네. 언제 손절하셨어요? 정 떨어질 때. 제품도 똑같아요, 알도. 얘는 내가 드리는 에너지 대비해서 도저히 정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경쟁사들이 상대방이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신고 막 하고 이래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네, 수익이 좀 나오더라도 정 떨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뭐. 그리고 오히려 상대의 그 중을 우리가 통찰 2단계로 파악하면 나는 얘 너무 사랑하는데 이 정도 수익 안 나도 난 계속하고 난 미친놈이야. 여기서 무조건 할 거야. 돈 더 쓰더라도 난 여기 이 시장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기준은 이제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라면 이제 효율 추구자 아닙니까,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많이 없으면 넘어가죠, 저는. 그리고 진입장벽 좀 높은 것 쪽으로 많이 가죠.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그러면은 이제 질병, 불편함, 시즌 이렇게 3개 중에 이제 효율이 나는 쪽, 나한테 더 잘 맞는 쪽을 이제 결정하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그럼 3개를 진행하다가 너무 하나가 이제 특출나게 잘 되면 그냥 3개를 싹 다 그냥 질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은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그 3개의 카테고리를 계속 가야 돼요?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사람들 중에 잘 버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죠. 여러 개 하다가 한쪽으로. 게다가 한쪽 분야로 가전이면 주방가전 뭐 이래가지고 아예 브랜드를 해버리죠. 브랜드란 거는 본질이 뭐죠? 잘 파는 식. 많이 눈에 띄는 거라 많이 팔리는 거.
특정 카테고리에 있어. 소비자들한테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더 많이 헤쳐먹는 거가 브랜드입니다. 오랜 기간 더 많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많이 팔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많이 팔리고 뭐 유명한 게 브랜드라고 인식하지만 판매자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오래 더 편하게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게 브랜드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효율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매번 새로운 이름으로 제품을 계속 내는 거랑 삼성 냉장고, 삼성 에어컨으로 내는 거랑 어느 게 더 잘 수월하게 팔 수 있을지. 수월하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은 갈 길이 먼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장인 거예요. 알들 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 연속성 보이고 브랜드하고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이제 요즘엔 브랜드를 많이 살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막 5억에 산다고 10억에 산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로 또 눈 굴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키워보거나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다음 용환님. 네. 네. 용환님 간단히 소개랑 질문 주시죠. 저는 닉네임은 그냥 본명으로 쓰고 있고요. 오. 그리고 저는 17기 온라인 강의를 네네. 처음으로 시작했고 22년 9월 달에 시작해서 네. 이제 작년 11월에 월 1,200만 원 달성하고 오. 12월 달에는 1,500 달성하고 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도 강의도 보면 나와 있고 네. 유튜브도 나와 있고 해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시간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거지 엠구님께서 오프닝 때 네. 이제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한 200페이지가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약간 저희 집 상황이랑 이런 게 엠구님도 옛날이랑 비슷하다. 아, 비슷해요? 네, 비슷한 생각을 뭐 해서 어떻게? 한 5가지만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어서 한번 질문합니다. 빡세네. 여러분들이 제 가정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제 입장에는 가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과거한테 3가지를 얘기한다면 가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잖아요. 첫 번째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은 하되 행복까지는 내가 넘보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까지 내 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월권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그냥 아무한테도 기억에 잊혀지고 태어난 것도 모르고 그들이 그냥 살았다면 그들은 아예 행복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나로서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오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돈을 채워주고 뭔가를 서포트해주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최소한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만 내 역할인 거죠.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구독 서비스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됐던 멜론이 됐던 우리가 나가는 거에 대한 게 너무 당연하죠. 상대도 고마워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매번 그렇게 결제하면 걔들은 우리한테 이벤트를 할 거예요. 프로모션을 하고. 근데 알아서 계속 나가는 돈은 상대도 고마워하지 않고 나도 그냥 어떤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가족한테 구독 서비스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간헐적으로. 그게 디폴트 값이 안 되게 하는 게 상대도 좋고 나도 좋아요. 예전에 이선희 씨인가요? 가족한테 큰 돈을 주려고 했더니 가족이 평생 이렇게 줄 거 아니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누군가의 그런 기대나 이런 게 당연해지게 되면요. 나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돈을 주고도. 그래서 저라면 이제 제 과거한테 제발 구독 서비스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한 번에 큰 돈을 주더라도 구독 서비스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세 번째는 조금은 이기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요. 내 삶보다 타인의 삶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어도.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잠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 삶의 비중이 항상 높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전달하고 싶은 3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잘 지켜지면 가족과의도 관계도 좀 더 즐겁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 탓인 거죠. 심지어 제 친구는 잠깐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가 지금은 돈을 잘 못 벌어서 어버이날인가 50만 원을 보냈더니 전화 와가지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돈 보내지 마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저렇게 상처받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길을 잘못 들였다 초반에였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그냥 본인은 이제 큰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냥 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막 보내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상대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해서 계속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마련해놓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상담은 마치려고 원래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게 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잘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 예전 사진 보면 되게 말랐고 저 50kg대였거든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58kg 뭐 이러면 키는 지금이랑 똑같은데 58kg면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힘도 세지 않았을 거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빼짝 마르기만 했고 뭐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잖아요. 대학도 별로 안 좋았고 뭐 운동신경 당연히 엄청 뛰어나지 않았고 뭐 배우를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집이 잘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냐 안 잘났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할 계획이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달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저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으면 그냥 살면 돼. 그럼 그거 별로 안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알바를 하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괴로웠던 거죠. 한 달에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에서는 한 달에 200-300 벌면서 평생 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눈 뜨면 잠들기 전까지 혹은 꿈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팔 생각을 했어요. 하루. 한 개라도 더 팔 생각. 그거면 신분이 역정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족 중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안 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한 개만 더 팔아도. 그리고 뭐 사고 다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안전한 데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면 한 개라도 더 팔면 됩니다. 오늘 되게 풍부한 얘기들이 되게 범위가 넓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모든 거는 다 하나라도 더 파는 거에 귀결되어 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과적으로 하나라도 더 팔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 평생 고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자신 없어서 한 거거든요.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시킨 대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요. 무조건. 저는 한 번 태어난 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가치 증명을 위해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기운을 받고 이런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